안녕하십니까. 국민닥터 채널입니다. 뇌졸중의 전문가이신 신경과 정근하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근하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1950, 60년대 이때는 뇌출혈에 의한 사망도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뇌졸중에서의 그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엔 어떤가요? 그러니까 뇌출혈 발생률도 그렇고요. 치명률, 사망률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이제 고혈압 관리에 의한 거고, 우리 잘 아시는 예전에 그 1945년 그 얄타 회담 참석하셨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그분이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시야결손이 왔어요. 아까 증상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뇌에 큰 출혈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헤드라인을 came out of clear sky, 그러니까 맑은 하늘의 날벼락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중풍, 뇌졸중, 뇌출혈이라는 병은 정말 운이 없어서 갑자기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제 저널에서 그 메디컬 레코드를 찾아서 분석을 했더니 한 2년 동안 그 혈압이 200 이상 전혀 조절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고혈압 약 개발, 진료 지침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그 이후로 고혈압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공론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보면 뇌졸중 예방 효과가 가장 큰 치료, 예방 지침 이런 거 보면 고혈압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심장은 고혈압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맥경화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위험 인자가 고지혈증입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도 하고, 몸 안에 이제 기름이 막 떠다니는 그런 것이 이제 원인을 일으키고, 이거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약물도 나오고 치료법이 나오면서 심근경색의 유병률, 사망률 이런 게 또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선진국들은 예전에 엄청 기름지게 먹고 이런 위험인자를 가진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많이 죽었었는데, 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뇌졸중은 고지혈증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도 또 뇌졸중 원인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그렇죠. 좀 틀릴 것 같아요. 복잡하네요. 저희가 이제 심장질환에서 워낙에 거기 연구자들이 많고 대규모 연구들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연구 결과들을 뇌졸중에서도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어떤 그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약들을 쓰면서 굉장히 심근경색 후에 그 결과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 후 결과도 좋아지죠. 일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 환자들 뇌졸중 클리닉, 심장 클리닉 다니신 들 보면은 굉장히 조절을 잘합니다. 그 리피드, 그러니까 우리 그 고지혈증 상태를 굉장히 조절을 잘해서 그 방법도 저희가 좀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조절할 때 혹시 문제점 같은 거는 못 느끼세요, 근데요? 그러니까 모든 약물이 그렇듯이 약물이 가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은 이 약이 나빠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약을 사용했을 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개인, 몇몇 분들이 이 약을 못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 약을 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대다수, 약 98%, 97%의 분들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이 약을 반드시 써야지만 오래 사시고 병의 재발도 막을 수,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 하시는 분들 농담 삼아서 그 고지혈증 낮추는 약을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스타틴을 이제 우리가 음용하는 수돗물 같은 데 타서 공급을 하는 게 그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겠냐 이런 농담도 하는데요. 사실 그 뇌 관련된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쪽 보시는 선생님도 뇌혈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 뇌졸중 관련돼서는 아주 많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런 고지혈증 상태가 과하게 조절될 때, 즉 콜레스테롤 수치, 그다음에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이제 뇌출혈들이 좀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보고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사후 연구에서 이거는 환자 말씀하셨던 어떤 영양 상태라든지 어떤 하이진,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출혈 생길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사람들이 결국 연구에 포함돼서 출혈이 많이 생겼다. 이제 이런 그 의견도 있었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보면 특히 이제 동물 연구 데이터도 보면 고용량의 그런 스타틴 약물들이 항혈전 효과를 좀 갖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출혈 뇌졸중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있죠. 과거에 출혈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뇌 영상 소견에서 이런 미세 출혈 같은 게 있어서 출혈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콜레스테롤을 무작정 이렇게 낮게 유지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게 조금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차이 나는 부분이 꽤 많네요. 당뇨는 어떤가요? 저희 또 심근경색은 당뇨 환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당뇨 치료도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본 환자의 약 30% 분들이 당뇨병 환자인데 당뇨를 또 저희가 엄청 세게 조절하거든요. 네. 내분비내과 다니시는 분들보다 순환기내과 다니시면 당뇨 조절 지표가 훨씬 낮은 게 저희가 맨날 봅니다. 신경과는 어떠세요? 저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달라요? 이 굉장히 엄격하게 조절하는 연구들을 보면은요, 이게 아주 그렇게 결과가 일관성 있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생겨요. 그 이유가 뇌는 고혈당에는 오히려 조금 참을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에 뇌 손상들이 그렇죠. 조금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절하는 폭 자체를 너무 낮추거나 빨리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당뇨약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맞아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신장에 좋은 네. 당뇨약들. 오래 살게 하는 당뇨약들이 막 네. 나왔죠. 그거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렇죠. 거죠? 많이 네. 쓰죠. 이때까지 당뇨약 써서 오래 살리는 당뇨약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약들은 쓰면 막 오래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뇌의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사건이 심장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은 기름도 쓰거든요, 에너지로. 포도당도 쓰지만. 근데 뇌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제가 포도당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연은 어떠세요? 흡연의 영향. 흡연은 저희는 무조건 끊어야 되거든요. 저희도 무조건 끊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똑같네요. 유일하게. 예. 운동은 어떠세요? 운동. 저희는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예. 운동도 그리고 세게 할수록 더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뇌는 어떠해요? 글쎄요, 세게 할수록 좋다는 거에는 뭐 완벽하게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어떤 저강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걸 보통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뭐 탈수가 오거나 힘을 많이 써서 혈압 변동이 심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뇌에 안 좋은 경우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운동 처방을 좀 달리하긴 한데요. 이게 사람마다 좀 틀릴 것 같습니다. 뇌졸중 관련된. 이게 재밌네요. 이게 각각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예.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일단 하고 그러시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아쉽습니다. 예.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생기는 원인, 위험 인자, 그에 따른 또 재밌는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초기 대처 방안 그리고 치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